안녕하세요. 뮤지컬 큐레이팅 채널 뮤센트의 큐레이터 정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3년 만에 돌아온 창작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서는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그가 만들어낸 피조물, 괴물의 대립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신이 되기를 원했던 과학자 빅터와 자신을 만들고 무책임하게 방관한 창조주의 분노를 느낀 괴물의 복수가 반복되며 긴박감을 자아냅니다. 이야기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릴 적 흑사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되살리려 노력했던 빅터는 사고로 아버지마저 잃게 되며 새로운 생명 창조, 즉 불멸의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빅터는 전쟁터에서 희생된 시체를 이용해 죽지 않는 인간을 초월한 군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 신체 접합술의 귀재로 불리던 앙리 듀프레를 만나게 됩니다. 빅터는 앙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려 하지만 앙리는 생명 창조는 신의 영역이며 당신의 연구는 신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반대합니다. 둘은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앙리는 빅터의 확고한 의지에 설득당하고 함께 연구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함께 새로운 생명 창조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던 중 전쟁은 끝나게 되고 빅터는 연구 재료로 쓰일 시신을 구하기 위해 장의사에게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의 머리를 요구했고 거액의 보수에 눈이 먼 장의사는 마을 청년을 죽인 후 빅터에게 더 큰 보수를 요구합니다. 이에 분노한 빅터는 장의사를 죽여버렸고 앙리는 우리의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며 빅터를 대신해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앙리의 사행 집행 전날 빅터가 찾아와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하라고 설득하지만 앙리는 너의 꿈속에서 살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괜찮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며 친구를 위해 희생합니다. 빅터는 단두대에서 잘린 앙리의 머리를 훔쳐와 이를 최종 재료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피조물은 탄생과 동시에 하인 룽게를 물어뜯어 죽여버리고 도망칩니다. 사라진 괴물은 숲속을 헤매다 격투장 주인 에바의 눈에 띄게 되고 괴물이 돈이 될 것이라 판단한 에바는 그를 격투기장으로 데려가죠. 괴물은 금세 격투기장의 전사가 되었지만 돌아오는 건 부부의 학대였습니다. 괴물과 마찬가지로 부부에게 학대받던 까뜨린느만이 유일하게 괴물을 위로하며 동정해 주었죠. 하지만 까뜨린느마저 격투장의 투자자 페르난도의 음모에 함께하게 되며 괴물을 배신하게 되고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은 괴물은 슬픔과 분노를 함께 느끼며 격투장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격투장에서 탈출한 괴물이 빅터의 장인 슈테판을 살해하고 누나 엘렌이 그 살인자로 몰리며 처형당한 사실을 알게 된 빅터는 엘렌을 되살리기 위해 그녀의 시체를 가지고 연구실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이미 괴물에 의해 엉망이 된 후였습니다. 괴물은 자신의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며 사라졌고 절망에 빠진 빅터는 괴물의 다음 복수에 대비하지만 괴물은 빅터가 아닌 그의 아내 줄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빅터 앞에 나타나 자신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면 북극으로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죠. 과연 빅터는 북극으로 가 괴물에게 복수하게 될까요? 절망이 낳은 욕망, 욕망이 낳은 절망에 반복되는 복수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서는 11명의 주연 배우가 모두 1인 2역을 맡아서 연기합니다.
이는 작품 내 세계관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면서 관객들에게 배우의 다양한 연기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출연료가 절감되기도 하고요. 프랑켄슈타인의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신체 접합술의 귀재 앙리 듀프레를 만나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불의의 사건 후 앙리가 빅터를 대신해 사형을 당하면서 목이 잘리게 되고 앙리의 목을 빅터가 훔쳐와 새로운 창조물, 즉 괴물을 탄생시킵니다. 그렇게 작품 내에서 앙리 역의 배우는 빅터의 절친한 동료이자 그가 탄생시킨 괴물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이 괴물을 중심으로 배우들이 맡은 두 가지 역할은 각각 작품 내에서 두 가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요. 괴물을 탄생시킨 창조주 빅터는 B 세계에서는 격투기장의 남사장 자크로 연기하며 괴물을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이 작품이 만들어질 때 창작진들은 자크의 컨셉을 잡는 데 매우 고심하며 천재적인 과학자 빅터와는 상반된 화려하고 냉혹한 캐릭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두 역할의 갭이 매우 큰 만큼 배우들의 연기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역할이 되겠죠. 이 격투기장 남사장의 아내로 등장하는 격투기장의 실세 에바는 A세계에서 빅터의 친누나 엘렌 역할도 함께 맡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A세계에서 빅터의 피앙세로 등장하는 줄리아가 B세계에서는 격투기장의 하녀 따뜨린으로 등장하며 빅터 가족의 천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A세계 속 엘렌의 아버지인 슈테판 시장 역시 B세계에서는 격투기장의 투자자로 등장하며 각각의 세계에서의 배우 간의 관계와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역할과 관계로 배우들이 1인 2역을 소화하는 것에 대해 왕용범 연출은 이 세상 하나뿐인 괴물과 인간군 혹은 인간종 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싶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연기하는 배우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이처럼 다양한 캐릭터들은 서로 갈등을 유발하며 괴물에게 창조주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 그 분노의 희생자가 된다는 점에서 작품 전체의 스토리 폭을 더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고 공연된 창작 뮤지컬입니다. 왕용범 연출과 창작진들이 모여 2009년부터 기획하기 시작했고 무려 5년간의 제작 기간 끝에 2014년 초연된 프랑켄슈타인은 2015년 다시 재연되었고 올해인 2018년 사면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창작 뮤지컬이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창작 뮤지컬은 라이센스 작품, 즉 외국 뮤지컬의 홍수로부터 우리의 것을 지키자는 대의 명분뿐만 아니라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비교 우위를 점합니다. 라이센스 작품의 경우 공연을 올리기 위해선 원작자에게 수익을 분배해야 하지만 창작 뮤지컬의 경우 우리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수익을 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뮤지컬 한 편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저작권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그만큼 작품의 퀄리티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관객들에게 꾸준히 선택받고 사랑받으며 흥행할 수 있는 뮤지컬 작품이 드물었고 외국에서 입증된 라이센스 뮤지컬을 선호하는 관객 비중이 커 창작 뮤지컬은 발전이 더뎠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작품성을 입증받으며 관객의 호평을 받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창작을 통해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은 컨텐츠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뮤센트 페이지의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익숙할 단어일 OSMU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한 프랑켄슈타인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18년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메리 셀리에 의해 소설로 발간되었고 원작을 토대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여러 콘텐츠로 변주되었다고 합니다. 5년간의 작품 제작 기간을 거치며 소설의 큰 줄거리는 가져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대폭 수정해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특성화된 프랑켄슈타인으로 각색했다고 하는데요. 원작 소설의 장르가 스릴러인 만큼 뮤지컬에서도 긴박감 넘치는 전개가 인상적입니다.
이번 3연으로 진행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초연과 재연에서 연기했던 배우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이는 왕영범 연출이 한국 뮤지컬의 극단화를 염두에 두고 캐스팅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2014년 초연 이후 4년간 다져진 그들의 호흡이 또 한 번 펼쳐질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탄탄한 원작 소설과 5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관객의 선택을 받은 창작 뮤지컬입니다. 복수가 복수를 나누며 끊임없이 펼쳐지는 스릴러.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큐레이팅이었습니다.